2025년 목표 다들 세우셨나요? 저는 항상 12월 31일에 다음의 목표를 큰 덩어리로만 세워놓고 매달 하나씩 세세하게 뜯어가면서 목표를 이뤄가고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어떠한 행동들을 습관으로 만들면 좋은 점은 큰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쉽게 해낼 수가 있어서 새해 세워놓은 목표를 손쉽게 이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습관은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말 쉬우니까 제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좋은 습관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거 3가지만 기억하세요. 1번 작심삼일, 2번 매일 같은 시간, 3번 눈앞에 띄도록 하기. 첫 번째 작심삼일은 보통 새롭게 마음먹은 것에 대해 행동이 이어지는 게 3일이 최대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뇌과학을 이해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존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안 하던 걸 새롭게 마음먹고 한다고 해도 잠깐 의식을 놓으면 무의식적으로 이전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게 반복이 되면 다시 이전 패턴으로 습관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목표를 만드는 초반에는 작심삼일을 여러 번 반복해요. 3일 하고 지치면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3일을 달려요. 그리고 또 하루만 쉬었다가 또 3일을 달려요. 이렇게 3주만 반복을 하면 어느덧 새로운 습관에 익숙해져서 21일 후로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습관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딱 하루만 쉬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쉬는 것도 이틀, 3일 반복되면 그것 또한 습관이 되기 때문에 딱 하루만 쉬어주세요. 습관이 굳어질 때까지 하루도 안 쉬면 제일 좋고요. 두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21일만 유지를 해주시면 3주 후에는 시간대를 바꿔도 크게 힘들이지 않고 새로운 습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딱 3주 동안에만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독서 습관을 만들 때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씩 책을 읽었었는데요. 나중에는 책을 읽고 싶어서라도 새벽에 알람 없이 눈이 떠졌어요. 운동 습관을 만들 때는 매일 같은 시간에 PT를 예약했었어요. 그러니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운동을 가게 되더라고요. 산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오후 2시쯤에 강아지랑 산책을 나갔는데 2시가 되면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럴 때면 강아지랑 산책을 하면서 생각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왔었습니다. 세 번째는 눈앞에 띄도록 하는 건데요. 독서 습관을 만들 거라면 책을 눈에 띄는 곳곳에 놔두세요. 읽지 않더라도 눈앞에 자꾸 띄면 책 읽어야 되는데 라고 의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죄책감이 들면서 한 페이지라도 읽게 됩니다. 운동 습관을 만들 거라면 운동복을 꺼내 놓으세요. 아니면 운동화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지만 포스트잇에 이뤄내고 싶은 목표를 적고 눈에 잘 띄는 곳곳에 붙여놨었어요. 책상 앞에, 방문 앞에, 그리고 휴대폰 배경화면에도 글씨를 써서 설정해놨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잊어버릴 수가 없고 계속 뇌에 자극이 돼서 행동까지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 습관을 만들지 않았을 때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올해도 큰 변화 없이 작년처럼 살면 어떤 손해가 생길까요? 얼핏 보면 안정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이 시간 동안 연봉이 오를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고 이직에 성공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살을 뺄 수도 있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내 삶이 그대로인 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괜찮다는 분들은 좋은 습관을 추가로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엇보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성장과 발전에 욕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올해도 게으르게 살다가 어떤 손해를 보게 될지 잘 생각해보세요. 영상을 끝내기 전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들을 더 이해하는 데 쉽게 도움이 되도록 얼마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나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제 12살이 되어가는 말티즈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이 친구가 5년 전부터 간이랑 신장이 안 좋아서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데요. 제가 맨날 약을 먹이다가 최근 2주 동안 엄마 집에 잠깐 맡긴 적이 있어요. 연말에 스케줄이 많아서 집에 혼자 두는 게 미안해서 맡겼었는데요. 엄마한테 약 먹이는 것을 부탁해야 하는데 엄마도 약 먹이는 게 오랜만이다 보니 깜빡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을 엄마 생활 반경 중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어요. 그렇게 매일 눈에 띄다 보니 아예 퇴근하고 오시자마자 약을 먹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한 거죠. 퇴근하고 오자마자 약을 먹인다. 이게 공식이 된 거예요. 이렇게 3일만 유지해도 이 행동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약을 먹이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강아지의 상태가 악화되겠죠. 고령의 아주 작은 강아지여서 약 하나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도 그걸 아시니까 매일 빼먹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신 거고요. 그래서 2주 동안 매일 약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였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습관 형성의 과정이에요.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이해가 더 잘 되실까요? 2025년은 모두가 무탈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 기왕이면 우리 모두 하고 싶은 거 즐겁게 하면서 웃으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습관도 다 잘 형성하고 그로 인해 연초에 세워놨던 목표도 연말에 다 이루는 2025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나다움을 응원합니다.